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동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세안 행사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같은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국 외교장관들은 13일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의 회원국으로서 북한도 헌신을 약속한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 증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이어 북한이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 간의 평화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준수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IRF와 같은 아세안 주도 플랫폼 활용을 포함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14일까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ARF 등 관련 행사들이 연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12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ARF에 참석해 규탄 메시지를 낼 것이고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과 북한에 대해 진지한 협상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 for its tes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Team is assessing the situation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Secretary Blinken will see a number of those allies and partners while at the ASEAN summit the next several days. 한편 G7 주요 7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EU 고위 대표들도 13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계속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활동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발사는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 즉 CVID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동시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아래에서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 대표부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올해 4번째 ICBM 시험 발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13일 회의 일정을 공개했으며 이번 회의는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5월 31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6월 2일 회의를 소집했고 당시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을 규탄하며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해 추가 대응 조치를 내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3일 미군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한국 공군의 F-15K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이 상호 적시적으로 조율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밝히고 동맹의 압도적 전력에 의한 연합 방위 능력 태세와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며 두 나라군은 지난 4월과 6월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B-52H 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힘의 우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불량배와 폭군을 다루는 방법은 힘을 통한 것이라면서 역사의 교훈이 있다면 유화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억압과 사악함에 맞서는 미국의 강력하고 단결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도 BOA에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환태평양 훈련, 림팩 같은 다국적 군사훈련을 강화해 김정은에게 나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도 불량국가를 견제하고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면서 인권 문제 제기 등을 통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인 라트비아와 몬테네그로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1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 서면 질의에 핵활동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즉각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외무부도 세계적으로 많은 안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북한의 핵활동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포함한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